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본 강의 4주차 바로 도시개발법 들어갈 차례죠. 오늘은 도시개발법 다 끝내는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법 중에 약 4분의 3까지만 나가고 나머지 4분의 1은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 도시개발법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앞부분까지를 다음 주에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마지막 뒷부분,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마지막 뒷부분을 끝냅니다. 그래서 3주에 걸쳐서 앞으로 3주에 걸쳐서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을 그렇게 두 개 법률을 3주에 걸쳐서 끝낼 거라는 거 먼저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의 브리프는 어떤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뭐한 자만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라는 말. 자,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미리 준비라는 게 상당히 필요하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기회가 오면 그게 기회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모르죠. 모르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알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잡겠습니까?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준비된 자만 뭐 할 수 있다? 당연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이유는 왜 하십니까? 나중에 나한테 기회가 오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부동산 기회가 상당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빠지면 수업을 안 듣습니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나쁠 때 수업을 들어서 그때 자격증을 따가지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을 때 그때가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제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돈 벌 때 나는 공부하고 있다? 그거 아니잖아. 남들이 놀고 있을 때 나는 공부해야 되고, 남들이 돈 벌 때 나도 같이 가서 돈 벌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단계다?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내년에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된 상태에서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단다. 그래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게 지금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저도 이번에 강의는 이 온라인만 강의한다 그랬었죠. 나머지 오프라인 학원 강의는 다 뺐습니다. 조만간에 사무실일 겁니다. 다음 달 아마 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예, 다음 달에는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힘들 때라고 합니다. 왜 해필은 경기 좋을 때 안 하시고 지금 하십니까? 글쎄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나쁠 때 제가 시작하면서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놓고 진짜 경기 좋아지면 그때 가서는 펄펄 날라다니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들 때 준비했다가 나중에 잘 될 때 날라다니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험 붙으면 내년에 저하고 같이 하시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루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는 게 뭐죠?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무엇일까? 지금 보는 건 무슨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개발법, 도시를 개발한 것과 관련된 법. 자, 요거는 기초강의할 때 여러 때 봤던 자료입니다. 기초강의에서 여기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는 데입니다. 그럼 강서구 마곡지구에 뭘 만들자? 신도시를 이렇게 만들어보자. 이런 게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었었죠. 그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지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이렇게 지정해 놓고 요 안에서 뭐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하는 게 원칙이더냐? 어떤 식으로 여기를 개발하면 좋을 건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먼저 그림부터 그려봅니다. 그때 그려보는 그림을 뭘 한다? 그걸 줄여서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무슨 계획? 개발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럼 이 계획은 뭐 하자는 얘기냐? 장차 마곡지구를 어떤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면 좋을 건지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논밭이 있는 이런 시골 지역을 까뭉개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그 청사진을 그려본 거죠. 이걸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계획이라 합니다. 그럼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인다? 앞으로 마곡지구가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거라는 청사진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이렇게 될런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계획이죠. 무슨 계획일까?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하겠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강서구 마곡지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뭐죠? 호수공원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쪽 위에가 한강이에요. 이쪽이 한강이거든요. 한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호수공원을 만들고 이쪽은 주거지역으로, 이쪽은 첨단 산업단지로, 이쪽은 상업지역으로 이런 식으로 도시를 개발하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바로 무슨 얘기를 한다? 개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계획이 원칙적으로 먼저 수립되고 계획을 보셨더니 어떻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들었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래, 요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여기를 뭐로 지정한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자 하고 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으면 이제 그 안에서 뭐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그래서 여기를 싹 감은개고 이렇게 개발해야 되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또 누가 사업을 시행하는지 누가 나와야죠?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시행자 살펴보고 시행자가 할 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실시계획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실시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그걸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이제 실시계획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그랬더니 사업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감리자가 지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크게 보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란 보상비를 주고 땅을 강제로 뺏어서 수용한 후에 거기다가 도시개발이라는 걸 하자. 이거는 수용 방식이죠. 반면에 환지 방식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뭐죠? 이걸 싹 까무개고 새로 개발해가지고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줘서 바꿔주는 거. 종전의 땅 가진 사람에게 새로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걸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을 한다. 그렇게 두 가지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서 사업이 쭉 진행되는 것. 이걸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뭘까? 그러니까 마곡지구에다가 뭐부터 수립한다? 개발계획이 먼저 수립한다 그랬었죠. 그럼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할래? 먼저 개발계획 수립시기가 나오는데 원래는 누가 수립할까? 수립권자부터 먼저 보죠.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할까요?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마곡지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청사진을 그린다 그랬죠? 누가 그릴까요?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뭐하라는 자가?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이 청사진을 그려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구역 지정권자. 이 자가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권자. 그럼 구체적으로 지정권자가 누구일까? 그건 좀 이따가 도시개발구역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첫 번째죠. 두 번째, 언제 수립할래? 수립시기입니다. 그게 핵심 정리 1번이죠. 수립시기. 여러분들 일단 기본서 한번 어딘가 보실래요? 165페이지입니다. 기본서 165페이지부터 나가니까 여기다 써놓을까? 기본서 165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거기 보면 수립시기 나오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먼저 어디다가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려면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했으니까 이게 원칙인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예외? 먼저 선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얘기입니다. 자, 뭐부터 한다?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즉 마곡지구는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자 이런 얘기야. 어디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거에 관한 건 여기 공자생 외국삼이라고 6개 단어가 나옵니다. 공자생 외국삼 외우십시오. 공자생 외국삼. 이건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요. 자, 이때 첫 번째 공자생에서 공이 뭘까? 개발계획을 뭐 한답니까? 공모하는 경우. 공모가 뭐죠? 공모라는 게 자, 어떤 것들에다 현상을 걸어놓고 자, 여러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데 어떤 이거다 도시개발구역을 여기다 지정해놨는데 여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 중에서 가장 잘 만드는 걸 채택해서 그걸 개발계획에다 반영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거죠. 그럼 개발계획을 공모하려면 뭐부터 지정해야 됩니까? 어디다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할 건지 그 구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여기를 도시개발구로 지정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내가 구역을 지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고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그 청사진을 여러분들이 그려봐라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개발계획을 공개 모집하는 거. 공모하는 경우에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걸 채택하겠다. 이게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거죠. 두 번째 자연녹지, 세 번째 생산녹지, 네 번째 도시적 외지역. 이 세 군데의 공통점 뭘까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자, 우리 다시 칠판으로 와서 우리가 배웠던 뭐가 있었죠? 용도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크게 뭐뭐로 나눠졌었습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농자 나눠지죠. 그 중에 다시 도시지역은 뭐로 나눠지죠? 쪼개져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렇게 놓고 우리가 흔히 개발되는 지역과 보존하는 지역으로 나눠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눈다 그랬습니까? 첫째, 도시지역 하면은 뭐 하는 지역이다? 이건 누가 봐도 개발되는 지역으로 봅니다. 도시 하면 도시지역은 개발되는 지역. 반면에 관농자 하면은 이건 원래 뭐 하는 지역? 이건 보존하는 지역. 이런 성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 법주문에 보면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나눕니다. 요 관농자를 다른 말로 뭐란다? 도시지역, 외의지역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죠. 도시지역, 외지역 하면 이걸 어디로 말한다? 관농자를 말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도시지역 하면 개발되는 지역, 관농자 즉 도시지역, 외지역인 관농자는 보존하는 지역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럼 이거로 끝날까? 아닙니다. 좀 전에 도시지역 다시 주상공룩으로 나눈다 그랬잖아. 그 중에 여기 주상공 세 군데를 뭐란다? 이걸 진짜 개발되는 지역들, 이건 진짜 개발하는 지역의 성격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디죠? 녹관농자, 녹관농자, 녹관농자. 이걸 묶어서 말한다? 이걸 진짜 보존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주상공은 진짜 개발하는 지역일까?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원래는 다 개발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지역 중에서 무슨 지역? 여기 녹지지역. 이거는 개발의 목적이라 도시 안에서도 보존하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라고 다 개발하는 건 아니고 원칙은 도시지역은 개발하는 지역이지만 그 중에도 녹지지역은 보존지역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되는 건 진짜로 개발하는 건 주상공 이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두 가지를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보면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상공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녹관농자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관농자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즉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주상공, 그 다음에 녹관농자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그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중에 무슨 지역이랍니까? 일리 다시 돌아서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지역 그랬습니다. 여기 도시지역 외라고 해놓고 제가 여기다 뭐라 썼죠? 관농자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요.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냅니다. 도시지역, 외지역 이렇게 내지 않고 뭐라죠? 자연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니까 관리지역 중에서 무슨 걸 했죠? 계획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중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무슨 자가 없답니까?
생산 관리 지역이 없답니다. 왜 없습니까? 안 보이는 거죠. 도시적 외의 지역이라고 법조문에 돼 있지. 그 도시적 외의 지역이 어디를 말한다는 거? 관농자를 말한다는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때는 생산관리 지역이 어딘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관농자를 뭐라 부른다? 도시적 외의 지역. 법조문에서는 그냥 도시적 외의 지역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뭐 들어가? 관리지역이고 이 관리지역은 다시 뭐로 가려진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수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는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에 포함시킬 수 있더라. 자, 그렇게 내지를 않고 그 중에 하나인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내죠. 거기에 뭐 들어있다? 또 외자 속에 뭐 들어있다? 바로 생산관리지역이 또 외자, 도시적 외 속에 들어있다는 거. 그걸 찾아낼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렇게 관농자가 도시적 외지역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때 관리지역은 뭐뭐 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는 것. 그것도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그렇게 응용해서 낸다는 것. 따라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죠? 녹지지역하고 여기죠. 다시 여기 뭐가 보면 녹지지역과 그 다음에 어디죠? 관농자 이적이거든. 우리가 녹관농자 이 말은 결국 진짜 보전하는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럼 진짜 보전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개발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녹지지역 중에 왜 뭐만 들어있죠? 자연 녹지지역하고 생산 녹지지역만 들어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보전 녹지지역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도시지역 안에는 마지막 남은 녹지, 무슨 녹지죠? 보전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개발하지 못하는 게 무슨 지역이죠? 보전 녹지지역이거든. 그럼 이 보전 녹지지역은 결론이 뭐더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왜 지정 못하게 할까? 도시지역에 만약에 마지막 남는 녹지가 보전 녹지역이라고 했는데 저 보전 녹지역마다도 까무개고 거기다 도시를 개발해버리면 그 도시는 뭐만 가득 찬다?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 차는 삭막한 도시가 됩니다. 아무리 도시는 개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뭐는 있어야 돼? 녹지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녹지는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까무개 우선 개발해버리면 녹지는 하나도 없는 그냥 콘크리트만 가득 찬 도시, 좋은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어디는 남겨두자? 보전 녹지지역만은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보전 녹지지역의 특성이라는 거.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무슨 지역? 녹지지역과 그래서 자연 녹지, 생산 녹지지역과 도시적 외적인 관농자, 결국 녹관농자. 그 결론은 그 말이야.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을 제외한 녹관농자 지역은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국토교통부장이 중앙행정계획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하고 돼 있죠. 요거 국토교통부장이 중앙행정계획장들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빼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만은 제외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걸 뺀 나머지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장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위원회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도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 주상공이 차지하는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주상공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다? 무슨 말이죠? 자, 여기가 이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지역이라고 가정해보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 뭐가 차지하는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그랬습니다. 그럼 아까 주상공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개발되는 지역이다 그랬죠. 결국 개발된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밖에 안 된다?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30% 이하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 말은 개발된 지역은 30% 이하고 개발되지 않은 진짜 보전하는 지역은 70% 넘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30% 이하는 개발되는 지역, 70% 넘는 지역은 개발되지 않는 보존하는 지역,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이런 지역은 개발이 됐다는 거요. 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개발이 덜 됐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도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게 100분의 30의 3자. 그 여기 외국 3 할 때 3자가 그 말입니다. 결국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존 제하고 그 다음에 주상공업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공자생, 외국 3 6군데 구역은 먼저 뭐 봤었다?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놓고 선구역 지정해놓고 나중에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개발되지 않은 지역들이니까 여기가 개발된다는 소문이 들려버리면 사람들이 뭐 할까? 여기 그냥 나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도 나대지, 여기도 나대지, 여기도 나대지, 여기도 나대지. 나대지가 뭐죠? 건축물을 짓지 않은 땅. 그 건물 짓지 않은 땅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좀 있으면 여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될 거래. 근데 수용 방식으로인데 그럼 여기 있는 토지 수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뭘까요? 보상비겠죠. 나한테 보상비 얼마나 줄 것이냐? 이거보다 궁금한 게 있겠습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보상이잖아.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대지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 땅을 갖다 수용당하는 게 보상비를 많이 줄까요? 건축물을 쳐놓고 살고 있는 척해야 보상비를 많이 줄까요? 아무래도 보상비를 많이 받으려면 나대지보다는 건축물이 있는 땅이 보상비가 월등하게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나대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땅이잖아. 건축물도 없는 땅이잖아. 보상비 이 개평당 20만 원 줍니다. 건물을 접으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으면 효용 가치가 높아졌을까? 평당 50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더 보상비가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나대지 같이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은 지역에서는 사업이 시행된다고 개발계획이 수립된다는 소문만 들려도 사람들이 뭐한다? 개발해가지고 빨리 보상비 많이 받으려고 그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죠. 그런 행위 자체가 지금은 투기화되는 거니까.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뭐부터 한다? 구역을 먼저 지정해버립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동안에 소문이 퍼지니까 그 소문을 막기 위해서 먼저 구역을 꽝 하고 지정해버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수자들은 함부로 건축물 건축, 공점을 설치 못하도록 법에서 막아버립니다. 그게 좀 이따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구 시의 효과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바꿔야 된다라고 만들어서 웬만한 개발행위는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건축물 못 짓게끔 막아버리려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개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막기 위해서 이런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 다음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개발된 지역은 어떻게 될까? 건축물이 그렇다는 지역은 그거 건물 이미 있는데 부셔갖고 새로 져봤자 보상비 별로 달라질 게 없습니다. 물론 새 건물이니까 건물값에 대해서는 보상비 더 줄지 몰라도 그 짓느라고 새로 짓느라고 고생만 쎄 빠지겠지. 사실은 보상비 더 나오는 거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나대지 같은 데는 건물을 줌으로써 땅값 값어치가 월등하게 높아지지만 이미 건물이 있는 건 부셔봤자 새로 져봤자 그건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람들이 부시고 새로 질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먼저 개발되지 않는 지역들은 나대지가 많다는 증거고 그런 지역은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게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 요까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핵심적인 2번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그랬습니다. 이때 환지 방식이라는 건 종전의 토지 수자들에게 개발된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 있는 토지 수에게 개발이 끝나면 당신한테는 어떤 거 줄게? 요 소유자한테는 당신은 여기 있는 땅 줄게. 새로운 땅이 여기 있는 분한테는 너는 새로운 땅 이거 줄게. 종전의 토지 수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걸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환지 방식에서는요, 요 수립되는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수자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입니다.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수자들이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되겠죠. 왜 알아야 됩니까? 누구 땅이야? 이름 이 사람들 땅이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 땅이잖아. 개발되면 누가 가질 땅이야? 자기들이 가질 땅이라 그랬어.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장차 어떻게 개발될 건지 이 청사진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 없다? 바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용 방식일 때는 그런 권리 없습니다. 왜요? 수용 방식은 이분들 뭐만 받으면 돼? 보상비 받고 떠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보상비 많이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이거는 수용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따라서 수용 방식을 할 때는 보상비가 문제되는 것이고 환지 방식은 어떤 땅을 새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관심사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겠다는 이 청사진 바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구역에서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얼마큼의 동의 받아야 됩니까? 바로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그래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만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그때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을 줄여서 면삼총이라고 표현합니다.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면삼총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됐습니다. 시험 문제가 한 번 났었는데 뭐라고 났더냐?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또는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시험 문제 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자를 붙였다? 와자 대신에 또는 자를 붙여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갖죠? 또는은 A 또는 B 하면 무슨 말이죠? A나 B나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개별 요건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와자를 붙이면 뭐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있는 이 땅 소유자들의 전체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1200명 있다면 전체 토지 면적 따자 면적이 이게 얼마란다? 그래서 120만 제부터라. 그러면 그때는 80만 제부터 이상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면적 3분의 2 이상이니까 120만 제부터 되는 땅 면적이라면 그때는 그거에 3분의 2인 80만 제부터 이상은 오케이라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사 총수가 만약에 1000명 있다면 1000명의 2분의 1인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 3분의 1 이상이 돼야 되고 인원수 총수로 따진다면 2분의 1 이상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와자를 붙였으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갖추는 면삼총이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개발계획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뜻이죠. 다만 누가 사업시행자랍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이거 첫 번째 잘납니다. 시행자가 누구란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면 그때는 면삼총이 동의받는 거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좋다.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다시 바꾸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여러분들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냥 사업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냥 받으면 되지 무슨 잔소리들이 그렇게 많어? 라는 얘기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가 하는 건 곧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고 절대선이기 때문에 거기는 오류가 없답니다.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니들은 받아라 라는 즉 뭐가 필요 없다?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동의 없이도 만든다는 건 지들 멋대로 만들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써놨습니다. 사실은 마음에 하나도 나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어쨌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그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거기까지도 기억합니다. 자, 개발계획 수립하는 기준하고 세 번째 핵심적인 게 나오죠. 수립 기준. 기준은 뭐죠? 이렇게 수립할 때 마음대로 개발계획 수립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맞도록 개발계획 수립하라. 그 중에 첫 번째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그 서울특별시에 이미 뭐가 수립됐습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다면 서울특별시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에 수립돼 있다면 마곡지구에서 수립하는 이 개발계획은 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하도록 할 것?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 부합하도록 하란 말을 풀어서 그냥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립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된답니까? 무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단다. 330만이라는 건 우리 공법에서 나오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야. 330만이 평수로 따지면 얼마나 그랬죠? 한 평이 3.3제곱미터니까 330만 제곱미터란
100만 평을 말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면적이 100만 평 이상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 대단히 넓다는 얘기죠. 그때는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때 어떤 기능들이죠? 여기 나와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일학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 제가 아까 요 마곡지구를 앞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개발 계획이 나왔는데 이 면적이 얼마 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더라. 대단히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요쪽은 뭐 준다 그랬죠? 주거 기능을 하는 지역입니다.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 위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 바로 옆에 여기 지금 요거 살짝 옅은 연두색으로 되는 거 있죠? 요런 게 다 뭘까요? 요게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아파트 부근에 가까이에 학교를 짓습니다. 자, 아파트는 무슨 기능이죠? 주거 기능입니다. 학교는 무슨 기능이죠? 교육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들이 있는 지역에 가까이 학교를 설치해야 되지. 학교를 갖다 저 멀리 한 20km 떨어진 지점에다 초등학교를 쳐놓으면 초등학교 1학년 딸내미가 학교 20km까지 걸어가야 됩니까? 버스 타고 가야 됩니까? 아침에 버스 태워 보냈더니 바빠서 내가 못 데려다 버스 태워 보냈더니 웬걸? 그냥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버렸답니다. 거기서라도 발견되면 다행이지 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애가 내려야 될 버스 그 지점을 몰라가지고 그냥 갔다가 아무 데나 내려가지고 애가 미아가 실종돼버렸습니다. 돌아버리겠죠. 따라서 주거 기능과 교육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주택이 있는 데다 학교를 지어야 되지 학교를 갖다 저기 공장 옆에다 갖다 짓는다? 이런 건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유학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 이상부터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넓은 지역에서는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써놓은 거죠. 자, 핵심 정의 4번에 보면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좀 전에 제가 전 페이지에서 먼저 뭐가 수립된다 그랬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자생, 외국삼 6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었죠. 이건 예외라 그랬습니다. 그럼 원칙으로 가보자. 원칙은 먼저 뭐부터 해놓고 개발계획부터 먼저 수립해놓고 나중에 구역을 지정한다 그랬죠. 그럼 개발계획에는 몇 가지나 들어가야 되냐? 원래는 한 30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개발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대단히 많아요. 한 30가지 내용을 다 포함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더냐? 이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 중에서 4가지는 처음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가지는 처음에는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만 26가지만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나 빠졌던 거 있죠? 이거 안 했던 거 4가지? 그걸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나중에 그 4가지는 나중에 포함시키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뭘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30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큰 거 4가지는 빼놓고 나머지 26가지만 일단은 포함시켜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 놓고 자, 개발계획 수립됐으니까 구역이 지정됐죠?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아까 빠졌던 4가지 그걸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 그거에 관한 내용이 바로 뭐부터 해놓고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 그 내용은 이 말이죠. 몇 가지가 있답니까? 4가지야. 머리쯤만 떠서 박수 치자 임순아 해서 박수 임순 말이 나와 박수 임순 해서 박수 치자 임순아 임순이 보고 박수 치자입니다. 박수 치자 임순아 이렇게 해놓고 박수 임순 뭐죠? 이때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4가지입니다. 최근에 시험문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시험문제 났던 거죠. 그리고 박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4가지입니다. 이때 박기비가 뭘까? 자, 도시개발구역 안이 어디죠? 여기죠. 아까 도시개발구역은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다 그랬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만 이런 도로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도시개발구역 밖에도 도로가 만들어져야 될까? 당연히 밖에도 만들어야 되죠. 이 안에만 도로 만들어 보면 이 안에서만 뺑뺑 돌고 돌아다니라고? 그게 도시개발입니까?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지.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밖에도 뭐가 필요하다?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도로 밖으로 이어지는 역시 도시개발구역 밖에도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뭐 설치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하자는 얘기죠. 바로 이게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무슨 계획? 비용 부담에 관한 계획. 즉 도시개발구역 밖에다가 이런 도로를 만든다면 이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그 계획은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수토세. 자, 이 속에서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면 어떤 것들이 수용 대상이 되는지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들의 세부 목록, 이게 수토세야.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에 관한 거, 그것도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세주라는 건 뭐죠? 이 안에다 이 안에다 뭘 짓답니까? 임대주택을 짓는답니다. 그럼 이 안에 짓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임대주택을 지어가지고 세입자들에게 주거 및 생활 안정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대책을 수립할 건지 그런 내용도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죠. 마지막, 순단사. 순단사는 뭐냐? 우리 순환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순환개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빈집에다가, 빈터에다가 일단 뭐부터 먼저 하든다? 저기다 아파트 먼저 져버립니다. 어디다가? 이런 데다가 빈터에다가 아파트를 먼저 여기다 이렇게 쳐요. 쳐놓고 뭐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특히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고 계신 분들, 여기 살고 있잖아, 사람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 어디 들어가래? 요 새로 진 아파트 있잖아, 여기 들어가시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 여기다 다 집어넣어. 그럼 여기는 뭐 어디서 빈집이 됐잖아. 그럼 여기 철거합니다. 건물 새로 짓습니다. 아파트 새로 다 졌죠? 그럼 여기 살고 계신 분들 다시 자기 집 찾아가랍니다. 그러면 이 집은 또 뭐가 될까? 빈집이 되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쪽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 빈집, 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일리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여기 빈집이 되면 부시고 새로 짓죠. 그럼 이 사람들 자기 집 찾아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여기 들어가랍니다. 개발 끝나면 자기 집 찾아가랍니다. 이와 같이 이런 순환용 주택을 이용하여 여기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개발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걸 순환 개발 방식을 하는데 바로 그 순환 개발 등 단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순환 개발 등 단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도 그런 건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이런 거에 관련 건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켜도 좋다. 그게 밭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 4가지 내용이더라 라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개발계획 들어가서 안 되는 거 여기 있죠.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발계획에는 수립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까 30가지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 중에 무슨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그것도 시험 문제 여러 번 났던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해서 그 안에서 뭐하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라고 나가야 되죠. 그럼 구역을 지정하자 그러면 먼저 뭐가 나오죠? 누가 지정할래? 지정권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정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고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 지정 요청자, 지정 제안자 3명을 묶어서 지정 관련자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이제 지정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누가 지정하는지 지정권자를 살펴보려고 왔더니 지정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고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다. 이 셋을 묶어서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안자를 묶어서 지정 관련자라고 표현한다는 거.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할래? 지정권자죠. 한마디로 누가 지정한다? 중간대빵들이 지정합니다. 우리가 최고대빵을 누구라 그랬죠? 국장. 중간대빵을 누구라 그랬죠? 시도지사. 쫄따고 대빵을 누구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대빵 중에 시도지사 중에서 누가 있죠? 도지사. 그럼 경기도에서는 누가 지정한다는 얘기야?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성남시에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죠? 그런 시를 뭐라 부른다? 대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도시에서는 누가 한다? 성남시장 지가 지정권자입니다. 결국 성남시는 경기도 안에 속하지만 그때는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장이 지정권을 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지정한다? 시, 도지사들이 지정권자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니라 대도시장이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다라는 거.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최고대빵인 국장과 먼저 뭐가 필요하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국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여기 크게 두 가지가 납니다. 첫째는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의 면적이 이 구역 지정하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이 구역의 면적이 얼마나 된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는 구역을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지정하기 전에 국장과 미리 협의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때 개발계획 속에 수립한 개발계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국가계획과 관련있을 때만, 그때는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하는 건 맞지만 국장하고 협의를 거친 후에 지정해야 된다. 이때 국장과 협의를 거쳐야 그렇지 국장한테 승인받는다면 땡 틀려버린다. 승인하라. 국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최고대빵 국장이 자기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국장이 직접 지정할까? 5가지 사유. 중국공 긴급협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번역해야 되겠네. 중국공 긴급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외교관계에서 중국하고 자꾸 밀접해지죠? 요새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하고 요새 또 소원해지니까 저 새끼들이 자꾸 중국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 경제 무역을 갖다 지금 자꾸 보복 조치 들어오려고 해가지고 가진 나라 힘들어 죽겠는데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자, 어쨌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저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뭐 삼국시대나 안 그랬나? 당나라하고 그죠? 그래서 싸우면서 또 했었잖아.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형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하라 이렇게 옵니다. 예, 중국공 긴급협의란 단어죠. 그 중에 중이 뭐죠? 바로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입니다. 중앙행정위원회 장이 국장한테 뭐 할까?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하는 경우 있다?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중앙행정위원회 장들, 한마디로 장관들이 국장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여기다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시게 라고 국장한테 지정을 뭐 할 수 있어? 요청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 장, 이거 공장이야. 공공기관의 장이나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이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구한테? 국장한테 이렇게 뭐 한다? 제안하는 경우, 그건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들이 면적이 30만 이상 제곱미터 되고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 지정을 국장한테 직접 뭐 한다? 제안하면 그때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도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래 누가 지정한다 그랬죠?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에 걸쳐서 도시개발구역 한번 지정해 보세요. 그럼 원래 누가 할까? 자, 어디하고 어디에다 걸친다? 여기 그림 보시죠. 여기가 서울특별시입니다. 이 서울특별시하고 어디에다 걸쳐서? 성남시에 걸쳐서, 이쪽이 성남시인데 걸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지정해야 되냐 얘기입니다. 원칙은 누가 지정한다 했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다 그랬는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 이랬었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서울특별시 쪽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면 될 것이고 이쪽 성남시 쪽은 성남시장이 지정하면 될 거냐? 대도시장이. 그럴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이게죠? 한마디로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걸쳐서 지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정한다? 자기들끼리 서울특별시장, 성남시장, 이게 시도사, 대도시장, 지들끼리 뭐한다? 협의하여. 그때 정답은 협의하여 뭐한다?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게 원래 정답입니다. 서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라. 이게 정답이죠. 그럼 서울특별시장과 성남시장이 서로 협의해서 누가 지정하면 좋을 건지 지정할 자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이게 문제되는 거죠. 바로 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할까? 서울특별시장, 성남시장하고 이 지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때는 최고대빵 누가 관여한다? 바로 국장이 자기가 직접 국장이 지정할 수 있더라. 예, 그때는 자기가 최고대빵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얘들 둘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그때는 최고대빵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바로 그게 다섯 번째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새겨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그럼 지정을 요청하는 건 누구한테 요청할까? 시도지사가 원래는 지정권자라 그랬잖아. 그럼 시도사 바로 밑에 있는 자가 누구죠? 자, 다시 한번 최고대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국장. 중간대빵이 누구라 그랬죠? 시도지사. 쫄따구대빵이 누구라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 바로 시도사 밑에 있는 요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우리 시에다가 군에다가 구에다가 도시개발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지정을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요청한다?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자기 위에 있는 지정권자 시도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도시 시장은 구역지정을 요청할까 안 할까? 시장 중에 안 합니다. 왜요? 대도시장은 지가 뭐 하는 자야? 직접 지정권자거든. 그럼 성남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니까 자기가 지정하면 됩니다. 근데 성남시장이 누굴 찾아갔어? 시장이니까 여기서 성남시장, 대도시장도 들어가잖아. 그럼 원래 성남시장이 경기도 도지사한테 찾아갔죠. 그래서 성남시장이 경기도 도지사한테 우리 성남시에 도시개발 기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지정을 요청하면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하면 경기도 도지사가 성남시장 보고 뭐라고 말할까? 얌마 너도 지정권자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보고? 성남시장이 대도시장 보고. 대도시장이죠? 성남시장. 얌마 너도 지정권자잖아. 맞잖아요. 대도시장도 지정권자잖아. 그럼 성남시장이 뭘 한다? 지정 요청 올라갔다가 뭐 스케지죠? 가면서 봐. 나도 지정권자인가? 맞네. 나도 지정권자네. 그럼 뭐죠? 아참 나도 지정권자지 하고 지가 내려가지고 지가 직접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남시장 같은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지정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지가 직접 지정하면 되더라. 결국 요청하는 건 누구만 말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 자기 위에는 시도사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또 하나 있죠. 아까 위에 나왔었잖아. 누가? 중앙행정위원회 장들이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그때도 요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청은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정을 제한하는 건 누구한테 제한할래? 첫째는 원칙적인 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이 누구한테 합니까? 시행자 자격자들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각 시군구 안에 있는 사업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이 그때 지들이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때 국가 지방자치 조합은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이 시장군수 구청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국가 지방자치 조합은 빠질까요? 첫째, 국가 하면 누굴 말하죠? 중앙행정기관들. 그럼 중앙행정기관은 뭐 한다 그랬죠?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요청하면 되지. 그 국가인 중앙행정기관이 쫄따구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내려가가지고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중앙행정기관들은 쫄따구한테 지정을 제안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누구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게 지방자치단체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사,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군수 구청장. 그 중에 시도사는 뭐 하는 자죠? 지가 지정권자잖아. 그럼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도사는 지가 직접 지정하면 되지. 무슨 지정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지보다 밑에 가서 요청한다?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제한하는 거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중에 시도사는 지가 지정권자가 지정하면 되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자기가 지정 제한을 받는 자입니다.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시장군수에게 제한한다 그랬잖아. 근데 제한을 받는 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자기가 저한테 셀프 제한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빠져버립니다. 마지막 조합은 왜 빠질까? 아직 설립이 안 됐습니다. 그럼 조합은 언제 설립할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결국 아직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은 설립주자 안 돼서 제외된다. 그래서 누굴 뺀다? 국지조를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해보세요.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적이 있는 자들이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시에게, 특도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죠. 제주도 도시에게,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장수, 구청장에게 뭐 한단다?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국지조를 제외한 시행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제주도에서는 특별자치도시에게, 나머지 지역은 시장수,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하나 더 있죠. 아까 있어서 공공기관장과 정부출연기관장도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제한할 수 있죠. 이때 요건은 첫째, 지정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이때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만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들이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때 특히 누구는 민간 시행자들은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 시행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제한할 수 있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정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민간 시행자는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지정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비로소 민간 시행자들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그때 제한을 받은 누구누구 국장이나 특도, 시장우, 수장, 이 자들이 제한받은 자죠. 누구누구 국장, 시도사, 특도, 시장우, 수장, 다시 국장, 특도, 시장우, 수청장, 이자들이 제한을 받았죠. 그럼 들어온 내용 검토해야 될 거냐. 그래서 검토 결과를 다시 누구한테? 제한 들어온 제한자들에게, 이 시행자 자격이 가진 제한 들어온 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결과 통보해줍니까? 제한일로부터 원칙은 1개월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해줘야 되는데,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1개월을 뭐 할 수 있어? 연장할 수는 있단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땐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이 3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여러분들 내용인데, 이번 시간 했던 것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자.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인데, 사업 시행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첫 문제는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어디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을 건지 청사지를 먼저 그려보는데, 그걸 무슨 얘기를 한다? 개발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할까?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언제 수립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선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도시개발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더라. 공자생 외국상. 다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이 지정되는 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줄여서 면삼총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개발계획은 실효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행자가 누구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라면 그때 그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하는 그 해당 지역에 이미 뭐가 수립되어 있다?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면 그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수립해야 되고,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그 개발계획에 수립하는 내용에서 각종 기능이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이런 등의 각종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수립하는 내용은 한 30가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뭐는 들어있지 않다?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또 하나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 먼저 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나중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밭기비, 수토세, 임세주, 순단사라는 이런 4가지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했더니 누구 있다? 지정권자가 있어요. 지정을 요청하는 자가 있어요.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3명을 묶어서 지정 관련자라고 한단다. 그때 지정을 하는 자는 누구란다? 중간대빵인 시도사가 원래는 지정권자인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하고,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중국공 긴급협의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지정을 요청하는 건 시장운수구청장이 시도사에게, 중앙행정위원장이 국장한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이 누구한테? 특도 시장운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처력의장이 직접 국장한테 지정을 뭐하는 것다?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만 특도 시장운수구청에 지정을 제안할 수 있죠. 그때 제안을 받은 특도 시장운수구청장 등 또는 국장은 뭐라 해야 됩니까? 제안 등 들어온 걸 검토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언제까지 통보해 준다? 제안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개월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뭐 살펴볼까? 이제 도시개발구역은 함부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하는데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되도록 지정이 되지 너무 작게 지정해서는 안 된다 등등,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된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